어느 한 미친 연금술사와 그의 인형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클로그 마을. 그나마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조나 병에 걸려 죽음보다도 괴로운 끔찍한 고통의 나날들을 견뎌야 했는데,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난 또 다른 연금술사의 구원으로 다행히 사람들은 조나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생명의 물의 힘으로 시로가네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인형들에 대항하는 인형 파괴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엔 클로그 마을의 유일한 어린아이 생존자로 시로가네가 된 안젤리나라는 소녀가 있었죠. 게다가 그 소녀의 작고 가녀린 몸엔 생명의 물을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돌이 숨겨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귀중한 부드러운 돌을 인형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물에서 꺼내 안전하게 보관하려 했으나, 부드러운 돌은 공기와 닿으면 증발해버려 어떤 용기에 넣든 2주 만에 전부 녹아버렸기에 돌을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인간의 몸속, 그것도 어린 아이의 몸만이 가능했죠. 그렇게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 강제로 몸 안에 부드러운 돌을 품게 된 안젤리나는 돌을 노리고 나타나는 인형들의 미끼가 되어 영원히 인형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로가네의 본부로 한 소년이 찾아오는데, 머리카락도 눈동자도 은색빛을 띠고 있었기에 아마도 이 소년 또한 시로가네 중 한 명일 것이었습니다. 인형들을 사냥하며 전 세계를 여행 중인 시로가네들이 조나병에 걸린 사람들 중 시로가네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본부로 데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이 소년도 아마 그러한 경위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겠죠. 이후 시간이 흘러 안젤리나와 디는 베테랑 시로가네로 성장했고, 아무래도 디는 안젤리나에게 마음이 있는 듯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에게 그는 그저 친구이자 동료일 뿐이었죠. 아무튼 안젤리나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오직 인형만을 파괴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さあ、お前はどこへなりとお行き、アンジェリーナ。いきなり何なんですか？ここを離れ、仲間を捨てて、私にどう生きるとおっしゃるんですか？これを持ってお行き。アクアウィッタイ。それを誰かに飲んでもらうといい。永劫の時をずっと一緒にいてくれるような男にね。白金はその長い人生すべてを使ってオートマータを破壊している。でも、もしその時間を別のことに使えるなら、この呪われた体も何か意味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何のことですか？別のことって私にどうしろっておっしゃるんですか？先生！お母さん！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시로간에서 쫓겨난 안젤리나는 일단 어머니의 말대로 영원과도 가까운 시간을 자신과 함께 해줄 사람을 찾아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아무리 깊은 관계로 발전한다 한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괴물 취급하며 도망쳐버렸고, 그게 아니라면 장난삼아 생명의 물을 탐하거나 그녀를 장난감 다루듯 농락할 뿐이었죠. 그러다 결국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린 안젤리나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어디든 상관없으니 조용히 숨어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던 안젤리나는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해변가에 쓰러져 있던 남자와의 만남을 인연으로 그가 운영하는 유곽에서 정체를 숨긴 채 기녀가 되어 조용히 숨어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유곽으로 왕주로 온 의사인 쇼지로와 만나게 되는데, 그를 처음 본 순간 어디선가 그와 만난 적이 있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고, 그에게 흥미를 느낀 그녀는 그와 얘기를 나눠 보기로 합니다.お前の笑顔が気になるな。まるで木を掘ってこしらえた人形のようだ。そう。私はオートマータを壊す人形だったんだもの。その目的もなくなって、死なない体を引きずった一人ぼっちの私が人間のわけないじゃない。それを何よ、この男は。何にも知らないくせに。 자신의 사정도 모르면서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그에게 안젤리나는 분노했고, 지금껏 남자들에게 수없이 물었던 그 질문을 그에게도 던져보는데, お待ちなし。もしあなた様が常しえに死なぬ身ならば、何をなさるでありんすか。 그런데 死なぬ身ね。よかな。したらわしは女子に惚れることができるな。 그 말은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안젤리나는 그와 더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그때 누군가 그녀를 인질로 잡고 유곽에 불을 지르는 소동이 벌어졌고, 안젤리나는 인질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몰래 숨겨두었던 인형을 사용하는데, 알고 보니 쇼지로는 안젤리나가 마신 생명의 물에 녹아있는 마을의 은인 바이인의 제자이자 시로가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일단은 무너지기 시작한 유곽에서 무사히 빠져나가야 했는데, じゃがその前に苦労なってしもうとる。べっぴんさんの台無しばい。なぜ私、この男の笑顔がもっと見たい。 안젤리나는 길을 뚫으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더 이상 뚫지 못하고 갇혀버리고 마는데, 그러나 쇼지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前に向かう道は必ず歩けん。前に向かう道。私はずっと道を探していた。いや、いつしか探すことを諦めていた。でも、今私はこの男に会った。アレラカン！私が道を作ります。30数えたら走り抜けてください。30って、そぎゃん炎の中におったら死ぬばい。やめんか。でも、私は死なないの。そして、あなたは私が化け物に見える。怖くなる。それでおしまい。たとえあなたにどんな感情を持ったとしても無駄。コラン！でも、それでも構わない。私はあなたに
絶対に死んでほしくないんだもの。 그렇게 무사히 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모두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렸고 그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쳐버립니다. 그렇게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안젤리나는 비를 피해 동굴에 숨어 홀로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그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私はこれといって大したことのない男じゃ。30過ぎても男やもめだし、天下な趣味も持たぬ。しかしな、話を聞いて一緒に怒ったり泣いたりはできるぞ。どうだ、吐き出したいことがあるなら喋ってみぬか。ダメ、そんな言葉、私の心が溢れてしまう。溢れてしまったらまた手を振り払われる。きっと突き放される。ダメ、ダメよアンジェリーナ、心を開いては。 결국 안젤리나는 자신이 고향을 떠나오게 된 경위와 그 후 겪었던 일들을 전부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모두가 그랬듯 자신을 두려워하며 떠나버릴 거라 생각했는데 おバカさんねアンジェリーナ。あとは男の恐怖の顔、そして拒絶。母上はお前をとても大切に思ってらしたのだな。母は私を。母上はお前を重い責任から解き放つためにわざと辛く当たったのじゃ。不死の娘を逃がしてやる親が唯一してやれることは同じ時を歩く連れ合いを作ってやること。だが本当にその子を慈しんでくれる者はその子自身で見つけねばならん。だから母上はその見込みにかけてお前にその薬を渡したのじゃ。お母さん。分かったか。分かったら行こうか。どこに。お前の道と俺の道、二つの道は同じじゃ。そんな、私と一緒に行ってくれるの？私が恐ろしくないの？私は。あのな、一目惚れたい。ではあなたは歩いてくれるのですか？私と一緒に英語の時を。おうとも、英語ってやつが終わってもずーっとな。あちきはそんな主さんの笑顔が一番好き。その人は私をまるで羽のように優しく抱きしめてくれたのよ。お母さん。 그렇게 비로소 안젤리나는 자신을 영원히 사랑해줄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67년이 흐르고 생명의 물 덕분에 여전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두 사람은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안젤리나의 바람에 따라 실욕 아내들이 사용할 꼭두각시 인형들을 만들어 그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젤리나의 오랜 친구인 딘 메스톨의 도움으로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안젤리나는 잠시 크로가 마을에 머무르기로 했고, 그렇게 크로가 마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될 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 시로가네인 귀라는 청년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오랜만에 동료를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그가 찾아온 목적은 다름 아닌 안젤리나의 몸속에 있는 부드러운 돌을 수거해 가는 것이었고, 게다가 그녀의 뱃속의 아이를 돌을 운반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했다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말을 당연히 안젤리나가 순순히 따를 리 없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와 맞섰사옵니다. 昔から思っていました。白金は人なのか、それともオートマータを倒すためのただの機械なのかと。白金は人間ではありません。あんただって白金じゃないか。いいえ、私は母親です。お腹の大きなおばさんが何をするつもりさ。この子に私のような人生は絶対に送らせません。お腹をかばって頭から落ちたよ。これが母の愛ってやつかね。あなたにお母さんはいないの。こんなことをしてお母さんはなんて思うかしら。母などいない。あの女は僕を捨てた。僕は一人なんだ。ならばこの子もあなたと同じようにしたいのですか。それがどうしたのさ。僕は慣れたよ。その子もすぐに慣れるさ。あなたは勝てないわ。オリンピアも他のマリオネットも全て私と主人が作ったもの。決して赤子を母から取り上げる道具ではない。私にアルル感がある限り、いいえ、たとえ私一人でもこの子に柔らかい石を埋め込むことなどさせません。何勝った気でいるのさ。聖母の抱擁。ダメ、アルル感は間に合わない。 그 순간 우연인지 아니면 인형에 담긴 안젤리나의 강한 염원 때문이었는지 인형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고, 그 후 안젤리나는 죽을 뻔한 귀를 치료하고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よかったら私があなたのママになってあげましょうか。何をバカなことを。私はすでに一つの命を抱いているの。もう一人ぐらいいつでも抱きしめられるわ。うるさい。 이후 귀인은 더 이상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이러한 기이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를 보내 쇼지에게 알렸고
그에게서 온 답장을 통해 그가 지금 시로 가네들의 숙적인 한밤중의 서커스의 단장 프란시누 인형과 함께 쿠로가 마을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쇼지와 프란시누 인형이 마을에 도착했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는 순간 예정보다 빨리 아이가 나오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기이가 안젤리나의 아이를 받아주었고 모두의 도움으로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그렇게 쇼지와 안젤리나의 딸 엘레오놀이 태어났습니다. 엘레오놀이 태어난 직후 안젤리나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시간은 2달이나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기이는 부드러운노를 수거해가야 한다는 명령도 잊은 듯 정성껏 엘레오노를 돌봐주었고 프란시누 인형 또한 옆에서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엘레오노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었죠. 그렇기에 안젤리나는 프란시누 인형을 분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와 그녀의 주인이 자신의 말에서 벌인 끔찍한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엘레오놀이 태어난 지금 아이의 인생의 시작을 과거의 원한으로 장식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엘레오놀은 모두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성장해 갔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의 안에 있던 부드러운 돌이 엘레오놀에게 넘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돌을 노리고 수많은 인형들이 습격을 해왔습니다. 프란시누 인형이 나서 인형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인형들은 그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안젤리나는 엘레오노를 지키기 위해 자신도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フラシーヌ、エレオノールと柔らかい詩をお願いね。私はアルルカンを使って戦える。でもあなたには無理だわ。だからあなたがこの子を連れて逃げるの。私を信用するというのですか？ええ。ほら、いい子にしてってね。たくさんの幸せがありますように。 그렇게 프란시누 인형이 엘레오노를 데리고 도망치는 동안 다 함께 힘을 합쳐 인형과 맞서 싸우는데 끝없이 밀려오는 인형들의 공격에 결국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이를 지키려다 결국 私の子供と旦那様に何をする？アンジェリーナ、アンジェリーナ。アンジェリーナを連れて逃げてくれ。ここは私を食い止める。あなた、ありがとう。おう、またすぐに会おうな。 하지만 안젤리나의 상처는 더 이상 아물지 않았습니다. でもなぜか塞がらないんだよ。ごめんね。ダメみたい。そんな、ママ。やっとママンと呼んでくれたわね。もっと早くこうしてやりたかったんだぞ。ママ、行かないで。せっかく僕は。エレオノールをお願いね。あの子に私のような運命を背負わさないで。あなたのように一人ぼっちにさせないで。分かったから、ずっと僕のそばにいてよ。僕を一人にしないでよ、ママ。もっとママンと呼んで。エレオノールの分まで。 アンジェリー、お
그렇게 안젤리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